안녕하세요. 반가. 지난주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 할 때 강의의 맛이 나는데,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강의를 하자니 그 짜릿함을 느끼지 못해 영 강의 같지가 않군요. 한 주만 지나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한 주가 또 한 주가 연기가 되고, 또 한 주가 연기가 되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군요. 어쨌든 우한폐렴 곧 잡히겠죠? 우리 모두 우한폐렴 예방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얼굴 뵀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2장 컴퓨터 따라잡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사회, 컴퓨터는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죠.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 의무 교육에는 컴퓨터 과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한 수준급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디지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따라잡기라는 챕터로 지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따라잡기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벨 테스트 10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는 헤르츠인가 바이트인가? 헤르츠면 1, 바이트면 2. 두 번째 문제, 컴퓨터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사칙연산이 뭔지 알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컴퓨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모두 가능하다. 맞으면 0, 틀리면 1. 3번, 32비트와 64비트의 차이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4번,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는 C하고 D로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으면 0, 나눠져 있지 않으면 X. 다섯 번째, 나는 앱과 웹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여섯 번째, 나는 100개 또는 500개 또는 200개 또는 300개의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이트의 패스워드가 다 다르다. 다 다르면 0, 다 다르지 않으면 X. 일곱 번째, 나는 PC를 사용하면서 Alt, P-Alt, SC 키를 사용을 자주 한다. 해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8번, 나는 Ctrl, Shift, ESC 키를 자주 사용한다.
사용하면 O 아니면 X. 9번 나는 윈도우 키하고 화살표 위아래 좌우측 키를 사용한다. 사용하면은 X, 사용하면 O, 사용하지 않으면 X 눌러주세요. 자, 10번째 나는 JPG 파일을 여러 번 저장하면은 JPG 파일은 변경돼서 저장이 된다. 즉 깨진다. 아니다. 불러서 저장하는데 왜 깨지느냐? 불러서 저장해도 깨지지 않는다. 자, 본 레벨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정규 교육 시간에 컴퓨터라는 강의는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정규 과목에 컴퓨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 방과후 학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공부했습니까? 컴퓨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혼났죠. 앉아있으면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고,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은 모범 학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 10가지 문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맞히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기 전에 데이터 처리기라는 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데이터 처리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입력으로 줬는데 그 처리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설날 그 가래떡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있죠.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그럼 여기다가 맨 처음에 넣을 때는 뭐를 넣어요? 쌀을 찐 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되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떻게 가래떡이 쭉 이렇게 나오죠. 가래떡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구멍을 동그랗게 만들면은 동그란 가래떡이 나오고, 요걸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면 절편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재밌는 거는 데이터 처리기는 뭔가를 넣는데 그 데이터 처리기 모양이 동그라면 동그란 가래떡, 네모나면 절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걸 데이터 처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컴퓨터는 뭐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기를 컴퓨터라고 얘기한다. 자, 이 떡을 만드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걸 쓸 거냐, 요걸 쓸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건데, 이 컴퓨터는 보다 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코딩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3과 5와 1이라는 걸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정렬하세요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요. 정렬하세요라고.
그러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1, 3, 5 순서대로 정렬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다르게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뭘로 한다? 정렬이 아닌 덧셈으로 만든다. 덧셈으로 만들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9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를 뭐라고 한다? 컴퓨터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형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컴퓨터는 뭐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다. 뭔가 값을 입력했으면 그 프로그램 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컴퓨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라는 게 있고, CPU 안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 있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를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형 컴퓨터 모델의 내부 구조는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고 우리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우리 하드디스크, 그쵸? 하드디스크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라고 합니다. CPU.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모든 길은 주기억 장치를 통한다. 주기억 장치.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게 바로 입력 장치에서 모니터로 샥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간다? 이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간다.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통했다가 다시 주기억 장치에 왔다가 다시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폰 노이만 모델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프로그래밍 개념이다. 내장 프로그래밍.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같은 메모리 안에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쵸? 메인 메모리 있죠?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도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0 아니면 1,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그래가지고 0과 1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진 형태, 0과 1의 이진 형태로 모든 값들을 표시하고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형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순서적으로 처리합니다. 순서적으로 한 번에 정의된 유한계의 명령을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어들을 재사용을 높이는 것이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폰 노이만형하고 조금 다른 모델이 뭐가 있냐면 하버드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형 모델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CPU하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CPU가 있고 메모리가 별도의 두 개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출력 채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드형 모델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형 모델이 아닌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뭘 양자 컴퓨터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폰 노이만형 모델은 0과 1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큐비트 0과 1이 아니라 중간에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더 많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8큐비트 같은 경우 8큐비트 같은 경우는 2의 8승인 256개의 다른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양자 병렬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병렬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류 흐름을 갖다가 흐름과 끊김을 갖다 256가지로 순서대로 처리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256개를 동시에 8큐비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56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한 6천억 년 계산할 것을 양자 컴퓨터는 뭐 1초에 계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4비트 컴퓨터의 경우 한 번에 한 64비트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64큐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게 하여튼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동하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극저온 초진공 상태가 돼 있는 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방음이라든가 차진, 방진 있죠, 방진. 살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부피도 굉장히 크고 휴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컴퓨터죠.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우리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다 아시죠, 그쵸? 딱딱한 옷,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죠. 하드웨어. 그래서 이런 것들, 모니터도 하드웨어, 모뎀, 랜카드 하드웨어, 그쵸?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메인보드, 비디오 카드, 케이스, 키보드, 프린터, 디스크, CD롬, 이런 걸 다 하드 디스크라고 우리가 만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더보드, 메인보드,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 마더보드에 이 마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있죠? 뭐죠? 마더. 응? 마더, 엄마 보드입니다. 엄마 보드. 이 엄마 보드는 뭐냐면 자식들을 다 품에 이렇게 안는다 그래서 마더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더보드보다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갖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라는 게 있고,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폰 노이만형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여기,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모든 길은 메모리로 통한다. 그래서 키보드든 마우스든 마이크든 카메라든 전자팽이든 지문인식키든 이런 입력 장치에서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이어폰 같은 출력 장치로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메인 메모리에 들렸다가, 그쵸? CPU나 GPU에 들렸다가 다시 메인 메모리에 와서 다시 출력 장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하드웨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니까. 근데 요 세 가지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CPU하고 메인 메모리하고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걸 조금 기억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PU하고 메모리하고 하드 디스크 과연 무슨 차이일까? 먼저 CPU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Central Process Unit, Central Process Unit,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이죠. 핵심 부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는 게 있고, 제어 장치라는 게 있고, 그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보관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 결정 요소는 헤르츠일까요? 바이트일까요? 자, 첫 번째 물어봤죠. 성능 결정 요인은 헤르츠다. 왜 헤르츠냐? 우리 컴퓨터 얘기하면은 컴퓨터는 그 용량도 크고 해야 되니까 바이트로 해야지 왜 헤르츠로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컴퓨터는 사칙연산 있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를 결과값은 나옵니다. 결과값은 나오지만 실제 이 사칙 연산 중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여기 더하기뿐이 없습니다.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는 못합니다. 컴퓨터는. 그러면은 곱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는 더하기를 그 횟수만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300 곱하기 100을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컴퓨터는 일단 300을 가져옵니다. 300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300을 애들을 한번 하고, 또 애들을 한 번 더 하고, 애들 한 번 더 하고, 몇 번을 해요? 100번을 합니다. 100번. 100번을 해가지고 그 100번 더한 걸 갖다 세이브 해주면은 300 곱하기 100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하는데 언제 계산을 한다? 언제? 자, 1초에 얘를 갖다가 30억 번 할 수 있느냐? 20억 번 할 수 있느냐? 18억 번 할 수 있느냐? 그걸 주파수라 그래. 그건 이제 클락 펄스라고 합니다. 클락 펄스. 그래서 클락 펄스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성능 결정 요소는 뭐다? 성능 결정 요소는 헤르츠가 맞다. 헤르츠가.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이 1GHz다 그러면은 초당 10억 번 정도의 클락 펄스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 그쵸? 요거를 1GHz 같은 경우는 몇 번 한다? 1초에 요거 하나, 둘, 셋, 요걸 갖다 몇 번 한다? 10억 번 계산을 할 수 있다. 10억 번.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3.0GHz, 3.0GHz라는 거는 1초에 요런 명령어를 몇 번 하는 거? 30억 번 하는 거. 2.8GHz. 그러면 요거를 1초에 28억 번 계산하는 걸 2.8GHz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6.0GHz짜리 CPU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3.0GHz에서 6.0GHz까지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든 얘기인데, 자, 3.0GHz짜리를 6.0GHz로 만드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3.0GHz짜리를 갖다가 두 개를 사용하면은 6.0GHz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6.0GHz의 값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정도면 된다.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나온 기술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헥사 코어니, 옥탈 코어니, 데카 코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듀얼 코어는 뭐 이런 CPU를 두 개를 동시에 병렬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듀얼 코어. 쿼드 코어는 몇 개? 4개. 헥사 코어는 몇 개? 6개.
6개, 헥사코어는 6개, 옥토할 코어는 8개, 8개, 데카코어는 10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